여러분들이 원에서 알아야 되는 건 원의 방정식을 특이한 거는 원의 방정식을 세팅하는 거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거 이 두 가지밖에 활용할 게 없어요. 그럼 나머지들은 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어떤 상식들하고 중학교 때 중학교의 지식들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점과 좌표 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에서 엮여가지고 문제를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저는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의 원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거의 대부분 알 거야. 여기서 사용하는 건 몇 개 없거든. 그러니까 반원의 원주각이 90도라든가 아니면은 원 바깥에서 뭔가 그을 때 피타고라스 이용한다든가 원이 있으면 중심하고 접선을 이어서 접선하고 중심을 지나는 요 직선이 수직이라던가 아니면은 현의 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중학교 3학년 때의 지식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 거고 문제는 뭐냐면 점과 좌표의 해석 요거 기울기 이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도형이 이동하는 거하고 요거 잘 알아야 되고 직선의 방정식은 세팅하는 방법을 알고 특히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기울기를 활용을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엮여가지고 원방이 하나의 어떤 종합적인 그 문제 해석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이게 다 반복이 되는데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돼 보면. 어려운 친구들은 점과 좌표하고 직선의 방정식 제가 올려놨거든요. 유튜브에다가 그거 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외울 거는 꼭 암기를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 원의 방정식부터 먼저 들어갈게. 유형 1번은 원의 방정식을 세팅하는 건데 일단 교육청 기출문제인 248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하자. 그리고 점 A는 이거의 중심과 일치한다. 그림을 좀 그리라고 그랬어. 이차함수를 그려놓으면 여러분들 꼭지점의 좌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꼭지점의 좌표가 원의 중심이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문제를 보면은 그거에 맞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상태, 무슨 식을 이용할 수 있을지 보여. 그럼 248번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둘까? P, Q라고 둘까요? 구한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지. 그 P, Q가 이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y 마이너스 17꼴 0의 중심과 일치한다. 즉, 얘 x-p의 제곱 플러스 y-q의 제곱 이꼴 r제곱으로 두고 얘를 전개해서 거기 주어져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y 마이너스 17이랑 비교를 하면 되겠죠.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51번 같은 경우에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주라고 한다. 자, 그려보시죠. 자, 그러면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 여기가 마이너스 1,1 제일 낮지?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5,6이라고, 2,5? 5,6? 이런 모양은 아니네요. 하지만 대충 그립시다. 여기가 2,5라고 하고, 여기의 좌표를 5,6이라고 합시다. 사실 뭐 요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일단 세 점을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눈 거 무게중심이 나오죠. 그리고 이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하고 선분 A하고 G를 즉 A 이 점하고 이 점을 반지름으로 하는 그러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니까 첫 번째 단계 G 좌표를 구한다. 그러면 무게중심의 공식을 알아야 되죠. 두 번째 무게중심을 알았으면 A하고 G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죠. 특히 원의 방정식은 여기에 좌표를 P, Q라고 두면 이렇게 X- 중심의 제곱 플러스 Y- Y 중심의 제곱 이꼴 R제곱. 이 R제곱은 AG의 제곱이겠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중심이 원의 직선 위에 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중심의 위치를 갖다가 변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 259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로 한번 볼게. 그림을 좀 그려줘. 첫 번째, 중심이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어요. y는 2x 플러스 1, 259번.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고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때 마이너스 6,4하고 1,4를 원이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6,4가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1,-3이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그 x좌표가 3인 그 원의 위의 방정식이니까
x좌표가 3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1,3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1,-3이. 대충 이렇게 1,-3이 여기 있다고 치면 x 이꼴 3이라고 하는 요 선에 대해서 얘가 원 위에 점이 두 개가 있지, 그치? 그러면 얘 구하라고 하는 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림을 그려보니 뭐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럼 필요한 것부터 체크를 합시다. 첫 번째,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뒀는데 이 a하고 b는 이렇게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이야. 그러면 저 중심의 좌표 a, b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a하고 b를 여기다 대입해서 b는 2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공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렸더니 뭐가 보이냐면은 중심에서부터 1,3까지의 거리와 중심에서부터 마이너스 6,4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식을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6의 제곱에다가 b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이거 a제곱하고 b제곱 다 사라져서 a하고 b에 관한 식밖에 안 남죠. 그러면 b 대신에 2a 플러스 1 대입하면 이 식의 정체 머릿속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냥 멍 때리지 말고 이 식은 a에 대한 1차식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a 값이 나오지, 그치? 그러면 a 값을 구해주면 얘가 2,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야. 그럼 여기의 좌표가 3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이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요. 그럼 이 거리가 1이 되는 거고 이거 반지름 구해주면 여기 길이는 끝나는 거지.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의 중심의 위치가 어떤 직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처럼 포물선이라든지 아니면 무게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원에 관련된 고유의 내용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점과 좌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에서 다뤘던 이야기지. 재훈이 여기 봐야지. 이렇게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앞에 도형들의 종합적인 내용들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풀어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이 약하다고 느끼는 거는 원 자체를 보면 안 돼. 앞에 점하고 좌표 직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오래 걸리더라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264번도 볼게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여러분들은 계속 나한테 뭘 들어야 되냐면 문제 풀이에 어떤 그 풀이를 가서 필기하지 말고 얘를 해석하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배워야 돼요. 264번 봅시다.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B점의 좌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A점의 좌표가 2,3 여기에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8, 마이너스 5니까 이건 조금 밑으로 내려서 그리자. 여기에 뭐 8, 마이너스 5, C라는 점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다음에 각 A의 이등분선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각 A의 이등분선이니까 각 A를 이등분한 선을 그려. 그러면 여기 각하고 여기 각하고 같죠. 그렇죠? 그렇게 각 A의 이등분 선이 어디 갔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A하고 D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게 지름의 양 끝이니까 우리는 A하고 D의 중점의 좌표를 구할 필요가 있죠. 그쵸? 중점의 좌표를 구해주기만 하면은 반지름 그냥 나오니까 원의 방정식을 세팅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기 위해선 우리 D점의 좌표가 필요하거든요. D점의 좌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의 이등분선을 보는 순간 어떤 공식이 떠올라야 되냐면 삼각형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이 만드는 이 변의 길이의 비가 A 대 여기 A 나와 있구나. 자, 이 길이 P 대 Q가 이 길이 M 대 N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공식을 떠올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D점의 좌표는 B하고 C를 이렇게 M 대 N으로 또는 P 대 Q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라기보다는 점과 좌표에서 보는 뭐 내분점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길이 구하고 여기 길이 구해서
이 D점을 B하고 C가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런 순서로. 채 이해되지? 다음 200 그래서 유형 4번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이거는 하나 공식을 더 알아서 볼게요. 더 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은 원래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라는 형태로 중심하고 반지름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얘를 전개를 해주면 x제곱, y제곱, x하고 y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고 bx 플러스 c 이꼴 0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가끔 학교에서 물어보던 게 이렇게 by 자,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 일반형의 원의 방정식이 과연 진짜 원이 될 것인가 그거를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를 갖다가 원의 방정식의 형태로 고치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다음에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은 4분의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제곱 4c 요걸 알아셔야 돼요. 요걸 기억해야 돼요. 자, a 그러면은 얘가 반지름의 제곱인데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플러스니까 자 이제 기억합니다. 이 방정식이 원이 되기 위해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우리가 저걸 일일이 원의 방정식의 형태로 바꾸지 않아도 편리하겠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269번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원에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없죠? 그 다음에 C가 뭐가 되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조건이 얘가 첫 번째 원이 되도록 하고 두 번째 그 원의 넓이가 즉 R제곱이 뭐가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 줘라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 공식이 대입을 해볼게. 첫 번째는 R제곱 얘가 4분의 4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에 A의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R제곱이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 A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해봐. 얘가 뭐가 되려고 그래? 최대가 되려고 그러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식의 구조. 얘가 최대가 되려고 그러거든? 자,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는 게 도대체 조건이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자. 우리가 알기로는 1번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은 아래로 볼록이면서 얘는 최소값을 가져요. 그쵸?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면 4에서 제일 작은 게 빠지게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4에서 뭔가를 빼서 이걸 다로 4로 나누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4로 나눠주면은 1 마이너스에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그쵸? 됐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제일 조금 빠지니까 이게 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나 또는 4로 나눠줘서 얘를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8, 9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추계방정식에서 최대값을 갖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추계방정식의 최대값, 추계방정식에서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R제곱이 최대가 되는 그런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기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은 사실상 공수 1, 공수 2의 2차식과 1차식의 모든 그 개념들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태연아 눈 떠. 원의 방정식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야 돼. 참고로 원의 방정식을 하는데 나는 지금 다 부족한 것 같은데 함수부터 다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요. 저한테 오세요. 방학특강 했을 때 녹화해 놓은 게 있어.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얘가 우리가 방학특강이 1회부터 8회까지 다 이어졌거든. 그래서 1회부터 8회까지의 이 내용들을 다 올린 건 아니고 내가 1부터 6회까지 필수가 되는 걸 올렸을 거예요. 7하고 8회차는 1에서 6부터 한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이제 그려보는 그러한 연습을 한 건데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시면 저거 하나에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1부터 6회까지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면 원의 방정식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 얘기하세요.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하는 거죠. 유형 5번은 가끔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고 필수적으로 하나 정도 나오는데 얘는 계산이 많으니까 주의합시다. 270번 교육청 기출문제 먼저 볼게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원래 270번 보면은 A가 마이너스 2,0, B점의 좌표가 4,0, 그 다음에 C점의 좌표가 1,2인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P, Q라고 할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삼각형, 이렇게 생긴 삼각형, 즉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2,0, 4,0이네. 그러면 얘가 평행하는 선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0하고 4,0 그리고 1,2는 여기 어디 정도에 있겠죠. 1,2. 그래서 이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하라는 거거든. 외접원. 자, 그러면 방법 첫 번째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은 중심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A, B로 두면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음을 이용하는 건데 요거 강의 들은 사람은 이렇게 A-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얘가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은 걸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은 A-4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 연립해가지고 한다. 이 방법은 알고 있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중심의 좌표를 갖다가 세팅을 한 다음에 세 꼭지점 사이까지의 거리가 같음을 이용하는 우리가 라이트센에서 봤었던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방금 봤었던 식을 이용하는 거야. 뭐냐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데 점이 3개고 미지수가 3개다. 각각 대입해가지고 1차 연립방정식 푸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권하는 거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 이거보다는 이렇게 점의 중심의 좌표를 찍어서 세 점 사이의 거리가 같음을 연립방정식으로 이용하는 걸 추천을 해. 됐죠? 자, 그 다음 넘겨서 그러면 273번이 좀 귀찮게 나오긴 하거든. 273번은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읽어내서 이거를 세 직선이 기울기가 모두 다므로 세 직선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교점을 구하는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중심의 좌표를 A, B로 뒀을 때 아까랑 똑같은 풀이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선 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하나 추가되니까 조금은 귀찮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됐나요? 자, 이제 특수한 원의 방정식인데 X 또는 Y축에 접하는 모양을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그림을 그려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봐봐.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근데 이렇게 생겼지만 밑에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봐야 돼. 여기를 A, B로 두잖아? 그러면 이 그 중심의 Y좌표하고 반지름의 절대값이 같죠, 그쵸? 다시 한번 중심의 Y좌표하고 반지름이 같은 게 나오지, 그치? 얘가 Y축에 접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잖아. 여기를 A, B로 두고 여기를 갖다가 A, B로 둔다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뭐랑 같아? 반지름이랑 같잖아요, 그쵸? 그럼 X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중심의 X하고 Y좌표하고 반지름이 모두 같은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쵸? 이런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80번이 먼저 종합적인 거니까 요거 한번 부터 볼게요. 대표 문제들은 우리가 라이트센이랑 기본에서 풀었었던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이것까지 하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걸 못 보게 돼. 더 깊은 걸 봐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복습을 꼼꼼히 해주시라고 저는 주말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맛이 생기니까요.
똑같은 난이도 반복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이번 그 중간고사 때는 다시 얘기지만 이거 바이블 유형 1, 2권 두 개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거 3단계까지 끝낼 거야. 알겠죠? 왜? 왜? 이거 쌤 믿어봐. 이거 빠짐없이 다 하잖아요. 빠짐없이 다 풀 수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다 복습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점수가 오를 겁니다. 알겠죠? 아 근데 이런 건 있어. 지금 2등급에서 1등급 간당간당 왔다 그러니까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아깝다라고 놓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몇 분은. 그런 친구들은요. 사실 더 문제를 어려운 걸 준비를 해놨습니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그 1학교의 종합성적표랑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모습과 평소 습관을 보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서 줄 겁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그러면 목표가 이거야. 바이블 유형원 1, 2권에 있는 모든 스텝들은 다 알고 들어가자. 됐니? 자, 다음 보죠. 자, 280번. 자, 읽어봅시다. 자, 원이 x축과 만나고 y축과 만나지 않는데 그럼 그림을 그려보자. 얘가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a-3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중심의 좌표를 봐야 돼요. 중심의 좌표가 2,1이지, 그치?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얘는 x축, y축과 만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x축과는 어떻게 만나고 y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상태가 여기가 2,1이 중심이 있을 때 첫 번째는 x축과는 만나야 되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접해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쵸? 그리고 y축과는 만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방법도 있어. 원의 중심이 조금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쵸? 그럼 얘가 어디까지 만나게 되냐면 쭉 내려가가지고 마지막 여기 접하기 전까지 여기서 만나게 되고 y값은 당연히 여기서 안 만나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볼게. 첫 번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 x 좌표의 길이가 얘가 지금 반지름이 루트에 a 플러스 2잖아. 여기 반지름은 a 플러스 2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원의 중점의 좌표가 2,1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루트의 a 플러스 2가 뭐보다는 커야 돼? 2보다는 커야 되지. 그치? 그래야지 y축과 안 만나잖아요. 됐어? 다시 반지름의 길이가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2보다는 작아야 되지. 쏘리.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2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얘가 어디까지가 이제 허용이 되냐면 여기 원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이 여기 있을 때 하고 여기 있을 때 허용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2,1이잖아요. 그러면 2하고 반지름하고 같을 때는 만나지만 2보다 반지름을 크게 되면 어떻게 돼? 더 멀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x좌표에 대한 식을 이제 둘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좌표하고 그 다음에 2,1하고 2,1 얘가 1. 여기는 이건 고정돼 있지. 그치? 그럼 반지름을 줘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1보다는 뭐가 커야 돼? 반지름이 커야 되죠. 그쵸? 반지름인 루트에 a 플러스 2가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됐어? 이걸 어떻게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y좌표와는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은 이거에다가 루트 씌운 거죠. 그리고 얘의 이 좌표가 여기 자꾸 이렇게 돼.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의 길이가 2가 되잖아. 그치? 좌표가. 그러니까 뭐가 더 커? 2가 더 크고 이게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y축과 만나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x의 길이가 1이지. 그치? 그거보다는 뭐가 반지름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 식을 쓸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동시에 그리고로 만족시켜야 되겠죠. 이런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란 직선, 점과 좌표 풀면서 그림을 안 그린다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 문제 해석이 안 되나? 문제 해석을 안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문제 푸는데 한계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이제 유형 7번에서 요것만 좀 필기하자. 만약에 어떠한 문제에서 원이 x하고 y축과
동시에 접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동시 접한다.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원의 중심은 항상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뭐가 있게 된다? 중심의 좌표가 있게 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키포인트. 다시 한번 x하고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의 경우 중심의 좌표가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됐어요? 좀 눈 뜨셔야 돼요. 눈 뜨셔야 돼요. 자, 이제 보자. 그게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라이트센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개념 원리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거든. 자, 그러면 285번을 보면요. 그림이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이차함수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y는 이차함수가 있죠. 자, 이 삼면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x하고 y축과 동시에 접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어렵게 풀지 말고 이 2사분면에서 x하고 y축과 동시에 접하면서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그 포물선 위에 있는 건 항상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의 좌표가 있으며 그럼 y는 마이너스 x하고 얘가 만나는 점이 뭐가 되는 거니?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지? 마이너스 x지? 그래서 얘하고 같다고 두면은 x제곱이 1이니까 우리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삼면에 있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저거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식이 나오겠지. 됐어? 자,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셔야 돼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졸린 모양인데 286번 한번 스스로 풀어볼까요? 뭐 하느라고 느끼셨어? 자, 보죠. 얘가 되게 간단해. 왜 간단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12, 0,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중심이 저 곡선 위에 있고 x하고 y축과 동시에 접하던 모든 원의 넓이를 합을 구하는 건데 잘 보세요. 이 x제곱 마이너스 12는 이렇게 y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이지. 그치? 그러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주고 얘네들이 원의 방정식이 얘네들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여기에서 하나 두 개 아씨 오늘 그림 왜 이렇게 안 그려지지? 세 개, 네 개가 나오는데 원의 넓이가 두 개씩 다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y는 x 위에 점 두 개만 구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반지름의 제곱을 해주고 그거 어떻게 해줘야 돼? 2배 해줘야 되죠. 이해됐어? 쉬운 거잖아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쫄지 않고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유형 8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원의 방정식의 특이한 이야기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원의 방정식의 특이한 건 원의 방정식의 형태에서 이미 끝났어. 계속 봐서 알겠지만 전부 다 점, 직선에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보도록 하죠. 288번 한번 봅시다. 자, 좌표평면에서 A와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길이의 최소값 이거 되게 중요하죠. 원의 방정식에서 원이 나오고 거기에서 최대하고 최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이거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16이라서 얘가 0,0의 중심의 좌표고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돼요. 이런 상태에서 4,3이니까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지? 4,3에서 여기에다가 여기 원 위에 P 여기 있고 A가 있잖아. P가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P가 막 돌아다니거든? 그럼 AP의 최소값은 뭐냐면 A하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부터 뭘 뺀 거, 반지름을 뺀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니? 최소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처음 보거든?
291번 한번 봅시다. 이게 기초가 되는 거야. 즉 원에서의 최대 최소 이야기들은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하고 반지름을 더하고 합하고와 뭔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점 5,12하고 이렇게 여기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죠. 0,0 중심이 0,0이고 그 다음에 5,12가 여기 있고 이 위에 점 P에 대해서 선분 AP의 길이가 뭐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거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거. 선분 AP의 길이가. 자, 그러면 AP의 길이가 정수가 된다는 건 얘긴데 AP의 길이가 P점이 여기 있을 때 하나, P점이 여기 있을 때 둘. 얘가 최소, 얘가 최대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다시 이 길이가 AP가 최소, 이 길이가 AP가 최대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즉 이 AP가 뭐가 되도록 정수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이 AP의 길이가 정수가 되도록 하라는 건 이 AP의 길이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5,12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사이까지의 거리는 우리 직각삼각형 그려보면 여기가 5, 여기가 10이니까 여긴 5 대 12 대 13이 되겠죠. 피타고라스 수. 그치? 그러면 최소값은 13에서 2를 뺀 11이고 최대값은 13에서 2를 더한 얼마고 15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P의 길이는 최소 어디에서부터 11에서부터 최소 어디까지 15까지 이걸 만족하는 정수 저인 점 P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P의 개수 됐어? 그럼 봐봐. P의 개수인데 일단 P가 여기 하나 있는데 그 P는 11 하나 있고 15는 한 개씩 있죠. 그쵸? 그러면 12하고 13하고 14가 얘보다 조금 긴 12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2개 있지. 그치? 얘 2개, 얘는 1개, 얘는 1개. 13짜리도 2개 있고 14짜리도 2개 있죠. 그쵸? 이렇게 정수점의 개수를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가끔 정수점의 점의 개수라고 한다면 끝에를 제외한 나머지 쪽은 다 2개씩 존재한다는 거. 2개씩 뭐 이런 식으로 2개씩 존재한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 이해됐어? 자,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자취의 방정식 별표. 얘가 제일 어렵죠. 자취의 방정식은 우리가 점과 좌표하고 직선에서도 했지만 자취의 방정식은 다른 공식이 없단 말이야. 근데 설명을 잘 들었던 친구라면은 자취의 방정식은 어떤 주어진 문제의 해석으로부터 내가 어떤 식을 구한 다음에 그 식을 따라가서 뭘 구하는 거다? 점 사이에 주어진 점 A, B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게 목표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거든. 라이트센에서도 보긴 했지만 자취의 방정식은 설명이 없고 공식이 없어요. 그 설명에 뭐라고 써 있어? 니들 아는 대로 잘해봐. 이게 끝이야. 아는 만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 이게 자취의 방정식의 설명의 끝이에요. 채유 기억나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지. 자취의 방정식까지. 그치? 자, 보죠. 그러니까 미리 좀 들어놓읍시다. 먼저 자취의 방정식 제일 쉬운 게 292번이거든요. 자, 점 3,-1하고 이 위에 점 P를 인 AP의 중점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부터 먼저 볼게. 이거 원의 방정식부터 구해주죠. 자,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이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얘가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입니다. 자, 그리고 3,-1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3,-1에서 A점에서 이 원 위의 점 P를 이은 선 있잖아. 그치? P를 이은 선들 있잖아. P가 막 돌아다니면서 P를 잇죠. 그러면 A하고 P의 중점의 좌취, 중심의 좌취에 뭘 구하는 거야?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여기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중점의 좌표를 미지수를 이용해서 A, B라고 먼저 놓읍시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점 P는 이 원 위의 방정식이니까 P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자. 됐어? 그러면 A, B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 X, Y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이 모양을 뭐로? 식으로 표현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첫 번째 단계. 우리는
x하고 y하고 3, 마이너스 1의 중점이 a, b라는 걸 알아요. 따라서 a, b를 뭐로 나타나? 요 x에 대한 식으로 먼저 나타냅니다. 그러면 2분의 x 플러스 3, 2분의 y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냐면 a, b의 중점의 좌표가 되죠.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 살펴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하고 b 사이의 관계지 x하고 y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x하고 y의 관계가 a하고 b를 결정하지, 그치? 그러니까 x하고 y에 관련된 식에다가 a하고 b를 넣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됐어?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 식, 즉 이 식의 원래 식이었던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보자. 얘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저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a하고 b의 관계를 x하고 y의 관계를 여기 x하고 y의 관계를 어떻게 a하고 b로 바꿔? 두 번째 단계. 여기 보셔야 돼요. 자취의 방정식 어렵다 하지 말고 여기에 a하고 x의 관계 여기하고 b의 y의 관계가 있잖아. 그치? 따라서 a는 2분의 x 플러스 3에 의해서 x는 2a-3으로 그 다음에 b는 2분의 y-1에 의해서 y는 2b 플러스 1로 x하고 y가 ab로 나타났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저기 있는 원의 방정식에다가 쟤를 대입을 해줄게요. 자, 세 번째 단계. 자취의 방정식 어려우니까 잘 봐야 돼. 2a-3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5 이렇게 되잖아. 여기까지 해됐어? 자, 이거 2를 앞으로 뺄게요. 얘가 2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2b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가 5죠. 4를 앞으로 빼줄게. 4 a의 제곱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b의 제곱은 5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a-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4분의 5가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a하고 b는 중심의 좌표가 2분의 1, 0이 되면서 반지름의 제곱이 4분의 5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위치가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만들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거의 길이는 이거 반지름이 2분의 루트 5니까 이거를 갖다가 원의 둘레의 길이냐 넓이냐? 아까 어디 갔어? 자취의 방정식. 어디 갔지? 아,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2파이 해주면 루트 5파이가 답이 되겠지. 여러분들 이거 서술형 나올 때 원의 길이, 원의 넓이 할 때 파이 안 붙이거든요. 이것도 점수 깎는 요소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에서 이런 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파이 안 쓰고 조건 삭제하고 이러니까 사실 1-2의 수행평가는요 점수가 좀 많이 편차가 납니다. 진짜 사소한 실수가 1, 2점을 결정하니까. 태연아 눈 떠야지. 그래서 계속 내가 여러분들 수행평가에서 주의할 점 알려주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에서는 뭐 붙여라? 넓이, 길이 할 때 파이를 꼭 붙여라. 이거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먹잇감이야. 말을 잘 안 해준다고. 눈 떠, 눈 떠. 됐어요? 자, 이렇게. 자, 다음. 자취의 방정식 두 번째, 교육청 기출문제를 한번 봐줘야 되는데 이거 292번처럼 보세요. 이걸 이제 매개변수형이라고 하거든? 왜 매개변수형이라고 하냐면 봐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점을 다른 놈이 끌고 다니지. 그치? 다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다른 xy에 달려있지. 그치? 이 xy를 우리가 매개라고 하거든? 매개? 매개가 뭐냐면 얘네들을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예요. 이해됐어? 이거 이과 가는 친구들은요 나중에 이러한 중간 변수를 이용한 미적분 하게 되거든. 자, 매개 변수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중간에 얘네들을 이어주는 변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매개 변수 형태의 자취의 방정식 말고 교육청 기출문제에서 조금 쉽게 나오는 294번을 먼저 보도록 하죠. 그래서 292번에다가 가볍게 써놔. 뭐라고? 매개 변수를 이용한 자취의 방정식. 292번 유형은 조금 달라요. 292번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했을 때 제일 어려운 거야. 매개 변수형. 매개 변수형. 매개 변수형의 자취의 방정식. 얘는 조금 복잡해. 하지만
294번 교육청 기출문제 보면 자취의 방정식이 조금 심플합니다. 자, P라는 좌표가 x, y라고 줬고 거기에 뭐가 있어? 공식이 나와 있잖아. 뭐라고?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이 4를 만족한다 라고 하는 공식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A점의 좌표가 0,0이니까 PA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고 PB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게 4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y 마이너스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인데 요거 여러분들 아마 힘들어할 거니까 제가 같이 볼게요. 자, x제곱하고 그 다음에 2x제곱하고 2y제곱하고 마이너스 4y하고 플러스 4가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x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2가 2라고 하는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거를 딱 구해놓고 최대 최소는 뭐 구하라고 그랬어? y 마이너스 x 제곱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y 마이너스 x의 제곱을 할 때 얘가 최대 최소 이야기를 하려면 변수가 한 개로 통일돼야 됩니다. 태희 눈 뜨세요. 근데 안 본 사람 눈 떠. 왜 자꾸 눈 감고 있어? 얘가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은 변수가 하나로 통일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x제곱을 보니까 x제곱에 대해서 얘를 다 넘겨버리면 이게 y에 대한 2차식이 돼버리지. 그치?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x의 제곱은 마이너스의 y제곱 플러스 2y로 바꿔버리고 어차피 이거 넘기면 사라지니까 자 그럼 이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y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에 최대하고 최소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 최대하고 최소값의 합이 어떻게 나올까? 범위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y의 범위가 주어져야 되잖아. 그치? y의 범위 어떻게 나와요? y의 범위 어떻게 나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니 이거 최대 최소 구하려고 하는데 그치? y의 범위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지 최대 최소를 구하죠. y의 범위가 없으면 얘는 그냥 y제곱 마이너스 y라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밖에 존재하지 않아? 최소값밖에 존재하지 않지. 그치? 그럼 y의 범위를 어디서 구해야 되냐? 보세요. x제곱이 힌트야. x제곱. x제곱이 힌트야. 자, x가 좌표 평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제곱은 당연히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y의 제곱 마이너스 2y는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겠지. 여기에서 y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원이라든지 도형에서 최대 최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대와 최소를 동시에 구해서 곱이나 합을 구해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범위가 되게 중요한데 그때 두 변수들 간에서 얘를 제곱을 변환하는 게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곱을 변환하게 되면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곱으로 변환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y의 범위가 나와요. 됐니? 이러한 범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94번이 오답이 많았어. 최대 최소가 뭐 어디에서 내가 최소값을 알겠거든? 근데 최대값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그게 애매했으니까요. 됐나요? 자, 자취의 방정식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점의 좌표에 관련된 연관성을 구하는 건데 아까 본 것처럼 292번하고 294번 같은 경우는 유형이 조금 다르지만 292번 매개 변수형이 조금 어렵고 294번처럼 식을 그대로 쓰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됐죠?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걸 할 건데 이거 보셔야 돼요. 학교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296번을 보면은 A하고 B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2대1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 체크 좀 해볼까? 296번에다가 거리비가 2대1이라고 그랬어. 296번에 거기에 밑줄 거리비가 2대1이다. 거리의 비가 2대1이다. 자, 우리가 직선에서 본 것처럼 직선 또는 선분 위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직선의 연장선 또는 선분 위의 점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 그치? 이런 얘기가 없으면 이 점은 직선, 즉 A하고 B를 이은 직선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296번을 보면요. 그게 벗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마이너스 3,0하고 마이너스 3,0하고 0,6이니까 이 두 점을 이은 직선 기준으로 일단 어디가 A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자, 그럼 A, B를 2대 1로 만드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자취 이 직선 위에 여기가 2대 1이 되는 점 P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직선 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그랬잖아. 태희야, 너 떠야지. 직선 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P가 직선 바깥을 벗어나게 되면 얘도 똑같이 2대 1이 되는 점이 존재하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계속 밀어내야 돼. 왜? 이쪽의 길이의 B가 더 커야 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내다 보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2대1, 2대1을 만족하는 게 얘하고 요 바깥쪽을 갖다가 지름으로 하는 이러한 원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위의 점들은 모두 A에서부터 P의 거리와 P와 B 사이의 거리가 2대1인 점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원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됐니? 그럼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되는데 296번에 보면은 마이너스 3,0하고 그 다음에 0,6의 길이의 B가 2대 1인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됐어? 그런데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어떤 P가 껴가지고 P하고 A 사이의 거리와 P하고 A 사이의 거리가 이게 아니야. P하고 A 사이의 거리와 P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인 점 식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직도 춥냐? 어씨, 잠깐 껐다가 다시 켜자. 자, 그러면 우리가 P점의 좌표를 x, y로 두잖아요. 그러면 PA는 이렇게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고 이거 돼.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 공식은 루트의 x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이죠. 얘가 2대1이지. 그치? 됐어? 그러면 루트가 있으니까 얘를 제곱합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대 x의 제곱 플러스 y-6의 전체 제곱의 b는 4대 1이죠. 그래서 바깥쪽 끼리 곱한 거하고 안쪽 끼리 곱한 거하고 같다. 4x제곱 플러스 4 y-6의 제곱하고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같다를 정리를 해주면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나오며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지? 그러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정의를 한 다음에 298번으로 갈 건데 필요한 거 써놓고 298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식을 외우는 거에서 벗어나서 태윤 떠? 또 눈 감고 있는 사람 없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도 최대 최소의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 문제가 298번입니다. 자, 298번. 여러분들은 어떠한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mn이라는 점, 이러한 문장을 보자마자 아, 얘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방정식의 이야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 원에 대해서 PAB의 크기가 최대래. 각 PAB의 크기가 최대가 된대요. 그쵸? 자, 그러면 A점의 좌표가 있고, 우리는 마이너스 2,1하고, 마이너스 2,1을 대충 여기에 찍고, 이 점을 A라고 합시다. 자, B점이 4,1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죠? 4,1. 두 개의 X좌표는 다르지만 Y좌표가 동일하네요. 4,1. 그럼 조금 쉬워지지. 여기에서부터 거리비가 1대2인 점 X를 해야 돼. 1대2인 점. 그러니까 요 직선 위에 첫 번째 1대2를 만드는 점 P가 있고 이제는 뭐가 더 길이가 길어야 돼? 얘가 길이가 더 길어야 되잖아요. 그쵸? 됐어? 얘가 길이가 더 길어야 되니까 원의 방정식은 이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 이 방향으로 가겠지. 그치? 이 방향으로. 그래서 얘가 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요렇게. 됐니? 그리고 이 위에 점에 뭐가 있어? P가 있겠지. P가.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P가 이런 데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각 P, BA의 크기가 최대다. P,
B, A의 크기가 최대다. 각의 크기가 최대다. 그럼 각의 크기가 최대가 되려면 어차피 B는 정해져 있고 P, B, A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얘가 각이 크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접하는 거하고 B하고 연결된 이 점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P가 있어야 되죠. 됐니? 이해됐어요? 지후야 눈 떠야지. 자 그러면 PAB의 크기가 최대가 될 때 우리가 뭐 구하는 거니? BP의 길이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길이를 구하는 거냐면은 이거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이 길이. 됐어? 그러면 먼저 원의 중심은 아직 안 구했지만 원의 중심을 구해준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길을 먼저 구하고 얘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피타고라스에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아까 좌추의 방정식으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알겠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릴게. 똘똘한 친구들이라면은 이거 말고요. 혹시 일단 P의 좌표는 알 수 있잖아. 뭐라고? 얘하고 얘를 갖다가 1대2로 내분하는 점인데 여기의 길이가 얼마예요? 6이죠. 그쵸? 그러면 1대2니까 여기가 2대4가 돼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일단 여기 맨 끝에 있는 점의 좌표는 0,1이 되겠죠. 됐어요? 0,1. 자, 근데 우리가 얘네들이 전부 어디 위에 있어? 이 점들이 전부 y는 1 위에 있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끝점의 좌표를 a,1이라고 두면은 이때 요 길이, 요 점 있지? 요 점하고 이 점을 a라고 놨으니까 a하고 p 대, 그 다음에 pb가 몇 대면 2대 1인 거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2가 되는 거죠. 됐어? 1대 2. 그런데 이 길이가 1대 2란 얘기는 이 길이하고 쌤쌤이란 얘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면 아까 여기의 길이가 6이니까 여기 길이도 6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에서 6만큼 왼쪽으로 온 마이너스 8,1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8,1하고 여기 있는 0,1의 중심이 뭐가 되는 거니?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내분이라는 걸 상대적으로 이해를 해서 도형으로 풀어내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여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고수인 거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습할 때는 고수 흉내를 내지 마시고 아까처럼 A하고 P 대 PB가 몇 대면? 1대 2라는 공식을 써가지고 원의 자취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세요. 알겠어? 시간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도형으로 접근하면 문제를 더 못 풀 가능성이 있어. 자, 그래 놓고 이게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거 y 꼴 1 눈썹일을 그려야 되죠. 동일한 직선 위에, 즉 y = 1이라고 하는 x축과 평행한 선 위에 이 원의 끝점이 있고 이 원의 끝점이 있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좌표를 가정해서 얘네들 점들 간의 길이비로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걸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됐죠? 어설프게 함부로 막 그 도형으로 접근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죠? 먼저 뭐부터? 식부터. 알겠어? 자, 그 다음 유형 11번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잘 안 나오니까 패스할게요. 요거는 시험 직전에 짜투리를 한번 볼 겁니다. 이건 교과서에서도 안 나와.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넘어갈게. 자, 유형 12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건 공식이죠. 이제 원의 방정식에 다시 한번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거 외워야 돼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림도 그리셔야 됩니다. 상태는 원 하나, 원 두 개 이렇게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선 한 원, 이걸 C1이라고 하고 이걸 C2라고 한다면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주면 된다. 그게 0이다. 이 공식 아시죠? 그래서 대표 문제를 먼저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요구사항을 해석할 때는 좀 끊어서 보십니다. 끊어서 보세요. 첫 번째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y에서 저 뒤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다른 원을 뺍시다. 플러스 3x 마이너스 5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뺍시다. 그러면은 제곱은 사라지게 되고 뭐만 남게 돼? 여기 4x 마이너스 8y 플러스 2가 0이라고 하는 직선만 남게 되죠. 그쵸? 여기서 뭐만 가지고 와? 평행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직선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거의 기울기만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기울기 얼마예요? 이거 기울기 2분의 1이지. 그치? 기울기 2분의 1.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4,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띄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그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게. 보통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는요. 현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일단 307번부터 보자. 자, 원 2. 다른 원을 둘레를 이등분한대. 이런 그림을 알아야 돼요. 자, 307번 좀 체크를 해 놓으시죠.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대요. 그래서 어떠한 원이 있는데 얘가 2,4가 중심의 좌표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지. 이 원이 무엇을 x-1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원의 둘레를 이등분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가 1번 원이라고 하고요. 2번의 원이 이렇게 1,1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라는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얘를 이등분해야 돼. 그치? 퀘스천. 어느 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더 커요? 어느 게 원이 더 커요? 다시 한번 이거 알아야 돼요. 1번 원이 2번의 원을 이등분해야 돼. 그치? 그럼 뭐가 더 반지름이 크겠어? 뭐가 더 크겠어? 당연히 1번이 더 크겠지. 왜냐면 보세요. 1번의 원이 2번의 원을 2등분하기 위해선 2번의 원이 있고 2번의 원의 지름을 누가 지나야 돼? 다른 원이 지나야 되죠. 그쵸? 그래서 2번의 원을 1번의 원이 지나야 되니까 얘가 반지름이 똑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두 점을 못 지나가. 그치? 지후야 눈 떠야지. 진짜 1번의 원이 2번 원보다 지름이 더 커서 이런 식으로 지나야지 이 원의 둘레를 어떻게 2등분하는 점이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해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여기서 배운 게 이 직선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놓고 다음에 이 원이 중심이 뭐가 돼? 아까 봤잖아. 2번 원. 1,1이지. 그 직선이 어디를 지나? 1,1을 지난다. 됐어? 이런 설계요. 봅시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자, 거기에서 마이너스 r 제곱.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다 전개한 거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4를 빼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0이라고 두면 거기에다가 1,1을 대입한 게 0이죠. 그러면 r 나오겠지. 구조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나는 원방이랑 도형을 풀 때 항상 상태를 어떻게 해요?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세요. 그려야지 내가 어떤 식을 쓰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알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안 그린다? 그러면은 사실상 문제 분석을 안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분석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보죠. 타이틀에 뭐라고 돼 있어? 공통현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원 두 개가 서로 교점을 이뤘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선분으로 이어보면, 그치? 살짝 왜 눈 감고 있어? 눈 뜨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수학이랑 똑같은 건데 그걸 좌표평면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원의 두 중심이 있었을 때 얘를 오른쪽 입장에서도 뭐라고 불러? 현이라고 부르지, 그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왼쪽 입장에서도 오른쪽의 입장에서도 얘를 뭐라고 불러? 현이라고 부르죠. 그쵸?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원의 공통된 공통현이라고 부르고 얘 이름을 다른 말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어?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 원이 있을 때 방정식 말고 원이 있을 때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하고 뭐가 필요했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높이하고 반지름이 필요했죠. 그쵸? 이거 쓸 필요 없어? 이게 필요했죠. 그쵸? 맞아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본 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거를 어디로 옮긴다? 좌표 평면으로 옮겼을 때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어? 점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어? 직선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H에서 뭐가 필요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잖아, 공식이. 됐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들이 봤었던 이 유형들을 좌표, 점과 좌표 쪽으로 옮겼을 때 필요한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이 반복되는 게 점과 직선 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됐어? 자주 나와요. 그럼 보자. 먼저 교육청 지출 311번부터 보자. 311번을 하면 대표 문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거기 밑줄 공통연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한다. 자, 이제 우리들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원이 있고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달라요. 한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0이고 다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라서 한 원이 다른 원보다 조금 작은 상태야. 그치? 자, 그러면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 어떤 식으로 만나야 돼요? 얘하고 만나서 공통현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돼야 되잖아. 그치? 왜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 이야기가 나오냐면 보세요. 공통현의 길이는 결코 작은 원의 지름의 길이를 넘을 수가 없어요. 다시 공통현의 길이는 절대 작은 원의 지름의 길이를 넘을 수가 없어. 그치? 자, 그러면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라는 건 이 큰 원이 작은 원에 뭘 지나서 지름을 지나면서 길이를 2등분하는 이런 얘기죠. 됐나요? 그러면 이런 분석을 끝내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서 공통현이 어디를 지나? 작은 원의 중심인 a, 0을 지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잖아. 됐니? 자, 근데 또 다른 방법은요. 얘 큰 원의 중심의 좌표가 완벽해요. 0,0이거든? 자,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작은 원 양수 a니까 a, 0이 여기 있어. 근데 공통현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a, 0이 여기 있겠지. 그치? a, 0. 그리고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의 길이가 루트 20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20. 그리고 여기의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 길이가 2가 되잖아. 원래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였으니까. 그치? 됐어?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 길이가 a가 되니까 20은 4 플러스 a제곱. a제곱이 얼마면 돼? 16이면 되죠? 그러니까 a는 1보다 4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도형을 그려놓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 포인트를 좀 줘. 나는 어느 때 좌표 평면을 완벽하게 그리냐면 첫 번째 점 두 개가 있잖아.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보셔야 돼요. 힌트를 줄게. 이 도형 문제를 깔끔하게 푸는 방법. 점 두 개가 있다.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점 두 개가요. X좌표나 Y좌표가 일치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야. 첫 번째 팁. 눈 뜨셔야 돼요. 다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를 푼 걸 봤겠지만 선생님은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자, 어떠한 도형들은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완벽하게 그리고, 그치? 비율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은 러프하게 그리죠. 그쵸?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A하고 B하고 C 이런 점들 중에서 X좌표나 Y좌표가 혹시 동일한 게 있는지 보는 거야. 동일한 게 있는지. 그럼 만약에 A, B, C X좌표나 Y좌표가 동일하잖아요. 만약에 A하고 B의 X좌표가 동일하다면 이렇게 세로로 있는 선이 만들어지지. A하고 B. 이거 우리가 도형을 쓸 수 있는 거는요. 이 도형이 X축 또는 Y축이랑 평행한 선이 있을 때거든. 그러면 가히 눈 떠야지. A하고 B의 X좌표가 같다는 건 A하고 B가 Y축이랑 평행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또는 Y좌표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 C가 그래서 이런 데 있을 수 있고 Y좌표가 동일하다는 건 A하고 B를 그렸을 때 얘가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구하기가 되게 쉬워. 문제가 되는 건 항상 그 두 점을 이었을 때 기울기가 생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따라서 X축하고 Y축의 좌표가 둘 중에 하나라도 동일한 경우에는 좌표 평면을 그려가지고 X축, Y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하면 뭐가 도움이 되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거든. 보통은 어떤 도형을 보면 2차원 평면에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밑변을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평행하게 그린 그림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진 거야. 됐어? 우린 여기에 익숙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형이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선이 나오면 되게 반가운 거야. 왜? 우리는 이 해석의 기준 축이 땅바닥이랑 평행한 거하고 땅바닥이랑 수직인 거는 되게 익숙하니까요. 많이 풀어봐서. 근데 여러분들이 현타가 오는 지점, 여러분들이 망설이는 지점들이 어떤 지점이냐면 도형을 갖다가 그렸는데 이 도형이 X축하고 Y축하고 평행한 지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라고. 왜? 축의 기준이 익숙치가 않거든. 그러니까 기준점이 달라지니까 해석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좌표 평면에 나오는 저 도형들이 X하고 Y축과 평행한 걸로 이제 안 나오니까 기준축이 없어가지고 해석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려다가 마냐? X하고 Y축과 평행한 세상에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형을 해석하고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근데 이 해석의 기준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여기서부터는 뭘 이용해야 될지 그게 도움을 주는 게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던 점과 좌표, 중학교까지의 도형은 X축과 Y축과 평행한 선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기준축으로 삼아서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지만 도형으로 오면서 X축과 Y축과 평행한 선, 기준축이 다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얘네들의 거리나 이런 것들 해석을 위해서 도형의 방정식에 관련된 공식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안 외웠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 그러면 좌표 평면에 나오는 얘기를 내가 왜 자연스럽게 아까처럼 중학교 때 봤었던 이런 내용으로 옮길 수 있겠어? 그 팁은 점들이 혹시 X나 Y축이랑 평행한 게 있으면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중3, 중2 도형으로 옮겨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풀었었던 기본 도형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냐, 어떤 걸 기준으로 방정식을 이용해야 되느냐, 그 구분점 알겠죠? 그쵸? 고난도로 가게 되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쓰셔야 돼요. 케바케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일단 X축하고 Y축 이 점이 동일한 게 있으면 그거는 X 또는 Y축과 평행한 선을 그려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도형으로 해석하자. 됐니? 자, 이런 것들은 아무도 지적 안 해주죠. 내가 지금까지 뭐에 기준을 해가지고 도형을 해석했는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X하고 Y축이랑 평행한 거 가지고 기준을 세웠다면 지금부터는 그 틀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공식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기준점 알겠죠? 자, 이제 현의 길이 이렇게 구하는 거고 312번은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유형 14번 볼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직선 말고도 새로운 원이 있어요.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얘나 얘가 아닌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쵸? 이 원을 C1이라고 두고 이 원을 C2라고 두자. 그럼 어떻게 해? C2 더하기 상수에다가 다른 원 이꼴 0 이렇게. 당연히 C1하고 C2는 뭐가 돼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 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의 형태. 근데 우리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 직선에서도 한번 봤단 말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도 L1 플러스 K의 L2가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K값 여기다 곱해준 비례상수 구하는 게 목표가 됐었죠.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진 원 또는 직선이 특정한 점 x1, y1을 지난다. 이거 대입하면 K 나오는 거 해결됩니다. 됐나요? 자, 먼저 샘플 한번 볼게요. 318번 318번이 아니라 어디 있어? 313번 보죠. 313번. 다행히 추우면 저 구석으로 온 거야. 저기는 에어컨 하나. 바람. 너무 추워하니까. 이게 지난주부터 조금 시원해지길래 사실은 안심하고 다이소를 안 갔거든. 그 무릎 담요라도 하나 사놔야지, 몇 개 사놔야지 하고 다이소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난주부터 시원해졌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뇌가 망가진 거야. 이게 시원한 게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지지난주가 39도까지 올라가서 너무 더웠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34, 33으로 내려오니까 좀 시원하네라고 나도 모르게 가을이구나 라고 느끼게 된 건데 절대적인 온도를 보면 지금 아직 한여름은 맞죠. 그렇죠? 열대야 지속되고 있고 30도가 넘으니까 결론은 내일 다이소 가려고. 아마 이 더위가 한 달 이상은 지속될 것 같은데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 미안합니다. 내일 갔다 올게. 자, 313번 보시죠. 자,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전개를 해줘야 돼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자, 두 번째 원도 귀찮지만 전개를 해줘야 돼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9. 그래서 k하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5 더하기 다른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한 원의 k 더하기 다른 원은 0. 얘가 원점을 지나다니까 x하고 y에다가 모두 0을 대입을 해주면 k가 나오겠지. 그치? k가 나오면 k 대입해가지고 전개한 게 거기에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abc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317번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317번을 볼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똑같아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림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원을 구하는 건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초록색 원이 중심이 어디 위에 있대? 중심이 y축 위에 있다고 그랬지? 그럼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면 이거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어? 0,b라고 쓸 수 있죠. y축 위에 있으니까. 됐어? 핵심은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0이라는 거에 있을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다음 15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요거 판별식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볼게요. 318번에 보면요. 원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런데 얘는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을 보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보다 작아야 돼? 반지름보다 작아야지 얘가 두 점에서 만나죠. 그쵸?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저기에 있는 반지름보다 작다.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좀 복잡한 게 321번 같은 거거든. 자, 여러분들 졸고 있죠? 321번 한번 스스로 해봐요. 자, 여러분들 무조건 손부터 대면 얘가 되게 힘들겠죠?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때 뭐부터 파악해야 돼? 얘가 원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두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그쵸? 파악해야 되는 게 321번을 풀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이 a,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데 거기에 이제 만나려고 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쵸? 그러면 대충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2번 쓰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모두 두 점,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이 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 2개, 얘를 우리가 D1이라고 하고 얘를 D2라고 하면 D1도 R보다 작고 D2도 R보다 작으면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쵸? 됐나요? 이런 식으로. 너도 추워? 그래서 저거는요, 사실 재밌는 문제는 아니야. 그냥 공식 2번 적용해가지고 그 계산 2개 만든 거니까 좀 귀찮아요. 지원이 춥니? 그쪽 추워? 어? 에어컨 전쟁 이거 어떡하지 진짜? 안 되겠다. 껐다 켰다를 자주 해야 되겠다. 이렇게 20분 켰다가 10분 끄고 20분 켰다가 10분 끄고 뭐 환기한다고 생각하죠.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지금 약간 냉방병기가 있어갖고 귀가 또 막혔어. 코 쪽으로 또 염증이 와가지고 계속 병원에서 뚫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원을 해결할 때 되게 많이 쓰이고 원뿐만이 아니더라도 복합 문제를 해결할 때 되게 많이 쓰인다. 왜? 이게 유일하게 어떠한 직선의 거리를 해석할 수 있는 틀이라 그래요. 알겠어? 우리가 어떠한 길이 해석을 위해서는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점하고 직선 사이가 있으면 점하고 직선의 거리를 구할 필요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모르면요 여기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외워도 알겠지? 자, 그 다음 324번 가서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현의 길이. 근데 뭐가 다르냐면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다르다는 거겠지. 자, 그러면 원이 0하고 A를 지나면서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거 원이 아니라 무슨 멜론을 그리는 것 같냐? 그 무등산 수박 있죠? 약간 세로로 길쭉한 거. 그치? 원을 그려놓고 좌표를 그리자. 그치? 이렇게 어이씨 너무 큰, 개 큰. 여전히 무등산 수박인 건 변하지 않는군요. 이렇게요. 자, 이 점이 B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점을 A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원의 중심을 C라고 두고 얘가 Y는 3X라고 두고 있어. 그치? 자, 힌트를 보면요. OB에서 OA를 뺀 게 4고 두 점 O하고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3X다. 자, 그때 A하고 B하고 R제곱을 구하세요. 얘가 A, B지. 그치? 그리고 반지름이 R이죠. 이거 어떻게 할래요? 이게 그림을 줬잖아. 그치? 야, 그림을 줬으면 먼저 OB에서 OA를 뺀 게 4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부터 알아봐야 되죠? 그쵸? 그런데 OB하고 OA는 각각 뭐가 돼? 좌표가 되잖아. 그치? 좌표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거의 좌표를 뭐라고 둘까? T라고 두자. 됐니? 자, 그러면 OB의 길이는 OA의 길이에다가 4를 더한 거잖아. 이걸 이렇게 변화시키자고. OB가 OA 더하기 4잖아요. 그쵸? 근데 OA 길이가 T잖아. 그치? 그럼 OB의 길이는 뭐가 돼요? T 플러스 4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의 좌표를 T라 둔다면 B점의 좌표는 T 플러스 4, 0이 되겠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이 R제곱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B하고 A가 원 위의 점이고 중요한 거 있어. 얘가 몇 도니? 얘가 몇 도니? 혹시 각도기 줘야 돼? 90도잖아.
90도 반원의 원주각 당연히 B하고 A를 이으면 B하고 A의 중심이 어디 있겠어? 원의 중심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뭘 이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요게 반지름이 R이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도 반지름도 R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A, B하고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아. 그치? 첫 번째 식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 뭐 나왔냐? 아무것도 안 나왔죠? R 제곱 이렇게 둘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봐봐. AB가 어디 위에 있어? Y 제곱은 어디 위에 있어? 3X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 A, B를 원 위에 점 Y는 3X에다가 대입하는 거. 따라서 이거를 대입해 주면은 3X B가 3A 이렇게 하나 되겠지. 그치? 그러면 B에다가 3A를 대입할 준비를 됐고 R을 갖다가 뭘로 고쳐야 돼요? A하고 B로 고쳐야 되죠. A하고 B로 고쳐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쓸만한 게 뭐 있나? 피타고라스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요거제곱 있나? T제곱 4. 자, 보죠. 324, 326 간단하게 설명한 걸 줄게요. 자, 324번 볼게. 내가 뭘 잘못했냐면 여기 보자. 내가 B점의 좌표를 잘못 넣었어. B점의 좌표가 0,t 플러스 4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A, B가 이 직각삼각형 위에 점이고 당연히 A하고 B는 B하고 A의 뭐가 돼? 중점이 된다.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A가 2분의 t, B가 2분의 t 플러스 4거든. 각각 중점이 잡히니까요. 그쵸? 저거 중점 세팅을 잘못했어. 그래서 안 나왔어. 자, 그러면 B가 3A니까 B 얘는 3A잖아요. 그럼 T값 나오지. 그치? T값이 나오면 사실 다 끝난 거지. 왜? 여기에 지름의 길이를 알고, 여기 길이 알고 여기 길이 알잖아. 여기 길이 알잖아요. 그쵸? 됐니? 여기 길이를 알게 되니까 요거 절반 나누면 2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t 플러스 4가 3t니까 t가 뭐가 돼? 2가 되죠? t가 2가 돼서 계산해 주시면 t가 2가 되니까 여기 길이가 2,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6이 되죠. 그쵸? 그럼 1대 2대, 그러니까 1대 3대 루트 10에 의해서 여기 길이가 2 루트 10이 되겠지?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되겠어? 루트 1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R제곱은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좌표가 0, 아까 6이었고 여기가 2, 0이었지? 그러니까 A1, B가 3 이렇게 끝.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 326번. 이건 냅둘게. 326번은 그림을 대놓고 주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못 풀면 안 되는 거지. 그림을 대놓고 주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서 2x-y 플러스 5가 0. 2x-y 플러스 5가 0.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해석해보면은 중심의 좌표가 1,2가 될 거거든. 중심의 좌표가 1,2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 이런 데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잖아.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지나잖아요. 자, 그랬을 때 A, B의 길이가 4야. 즉, 이 점하고 이 점의 현의 길이가 4일 때 뭐 구하는 거예요? K 구하는 거죠. 그러면 A, B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현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어디 사이까지의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보이고 또 뭐가 보여? 반지름이 보이죠. 그쵸? 그런데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에서 플러스 5.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 알잖아. 그치? 맞아? 왜? 점과 얘는 그 직선도 완벽하고 좌표도 완벽하니까 이 길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를 알 수 있겠어? 모르겠어? 알 수 있겠죠? 반지름. 그치? 반지름의 길이를 아니까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변형시켜서 상수 k 구해주면 되겠지.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같이 따라와 줘야 돼요. 됐나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하죠. 거의 다 왔어. 잠깐 쉬었다 할게. 10분 동안 쉬었다 합시다. 5분에 정확히 다시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334번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334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반지름이랑 같다는 걸 여기 있는 27번 정도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문제예요.
y 꼴 x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하고 x하고 y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돼요. 자, y는 x 위에 있고 그 다음에 x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3x-4y 플러스 12 이꼴 0 하고 그러니까 12가 뭐가 되냐면 12가 아니라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y가 3이죠. 그쵸? 3. 자, 그리고 여기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치? 마이너스 4,0하고 0,3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밑에 있어야 되겠네. 이런 직선하고 어쨌든 이런 직선하고 동시에 접하면서 뭐 대충 이렇게 있겠지? 이 직선하고 그러니까 이 위에 있으면서도 이 직선과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림을 그려주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 형태가 되는 원의 개수가 두 개라고 돼 있어. 그러면 두 원의 중심을 각각 A하고 B라고 할 때 A, B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이 점의 좌표는 중심의 좌표는 무조건 뭐로 둘 수 있어? A, A로 둘 수가 있지. 그치? A, A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도 뭐랑 똑같아? A랑 똑같죠. 그쵸? 여기에 중심의 좌표를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여기를 A, A는 A가 두 개가 나올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랑 똑같아? 반지름이랑 똑같지. 그치? 그거 쓰면 A 값 두 개 나옵니다. 그럼 끝나요. 자, 335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볼 건데 가이드를 줄게. 얘는 경우의 수 문제예요. 자, 왜냐면 직선하고 두 원의 교점의 개수가 각각 A, B야. 그러니까 직선이 하나 있는데 원의 방정식이 두 개가 있죠. 원의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데 위치는 정확하진 않아. 직선이 있고 직선하고 이 두 가지 원의 교점의 개수, 얘의 교점의 개수를 A, 요 교점의 개수를 B라고 하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3개가 되도록 해야 돼요. 경우의 수 하자. 원이 직선과 만나는 점의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2예요. 그렇죠? 그럼 경우의 수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되는 경우 무슨 얘기야? 직선이 얘랑은 두 점에서 만나고 얘 점은 접할 경우. 그렇지? 두 번째는 A가 1, 얘랑은 접하고 얘랑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계산이 좀 많습니다. 알겠어? 계산이 좀 많으니까 이걸 저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서 모든 실수 K값 구해주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해봐야 돼 직접. 335번 별표 쳐놓고 해봐. 계산이 좀 많긴 하지만 기본적인 계산의 연속이니까요. 자, 이제 유형 18번 접선 길이 볼게요. 자, 원이 있으면 여기다가 접선을 긋잖아. 그치? 타이틀이 이거 접선의 길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원밖에 한 점이 전제가 돼야 돼. 한 점 A, B에서 여기다 접선을 그을 경우 중심의 좌표를 구해서 중심에서 접선까지 수직으로 떨어진다.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중심하고 원밖에 한 점을 이어서 얘가 수직이니까 이 길이 제곱은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 이것만 하면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340번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 340번 3,-4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끌 5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선보 PQ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소부터 보죠. 자, 340번. 그러니까 무조건 그려야 돼요. 340번. 여기가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1이 있는데 이 바깥에 3,-4라는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 두 개 그었지. 이런 식으로. 접선 두 개 그었죠. 접선 두 개 그었을 때 우리 P하고 Q의 길이, 요 길이 구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여기에 좌표가 뭐가 되냐면 3,-4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먼저 잴게. 여기가 x가 3, y가 3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길이는 당연히 5가 되겠지. 됐어? 그리고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웃기게 됐는데 요 P하고 Q가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의 길이를 여기 길이가 루트 5고 여기 길이가 5잖아? 그러면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왜 이 길이를 구해야 되냐면 얘가 지금 90도잖아? 그래서 25는 5 더하기 15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15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2차 평면으로 옮기자. 2차 평면으로. 이게 90도야, 위에가. 그치?
90도, 여기의 길이가 루트 5, 여기 길이가 루트 15, 그리고 이 길이가 5가 되는 이런 상황이겠죠. 뭐? 20이구나. 땡큐. 루트 20.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그었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니? 현이 되는 거지. 그치? 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현하고 얘는 당연히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겠지. 무조건. 이해됐어? 이해 안 돼? 이해되잖아. 그치? 왜냐면 봐봐. 이 점에서 지금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이등변 삼각형. 그럼 원의 중심하고 원법 같은 한 점을 이은 이 직선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의 뭐가 돼? 이거의 중심을 지나게 되잖아. 그치?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을 건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얘가 뭐가 돼요? 수직이 되죠. 됐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이 길이인데 이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내려가지고 이거 2배 하면 되잖아. 그치?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공식 쓸 수 있지. 뭐 여기 길이를 A, 여기 길이를 B라고 하자. 됐어? 그리고 여기를 H라고 합시다. 아니면 이렇게 하죠. 세 개가 모두 닮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A, 여기의 길이를 B, 여기 길이를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H를 구해야 되는데 목표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닮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세 개가 다 닮음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A 대 루트 5가 A 대 루트 5 대 B는 요 H지. A 대 루트 5 대 H는 이렇게 얘 대 그러니까 작은 거 빗변 높이는 작은 거 빗변 높이가 되는 거고, 다시 얘는 요 삼각형에서 작은 거 빗변 높이.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얘 연립하게 되면은 H 나올 수 있죠. 됐어요? B로 관계 쓰는 겁니다. 할 수 있죠? 해보셔요. 다음. 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만나지 않으면 반지름보다는 길이가 더 크다는, 그러니까 반지름보다는 길이가 더 크다는 거죠. 이거는 되게 쉬운 수준이니까 유형 19번 넘길게요. 그냥 해보면 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345번 한번 보죠. 345번. 왜? 맞아. 얼른 가세요. 자, 345번. 뒤에 있는 거는 영상 줄 테니까 그거 봐. 자, 345번 그래도 한 번은 뭔지는 좀 봐야 되겠지. 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그러면 첫 번째 두 점을 지름으로 양끝으로 한다고 했는데 8,2하고 2,-4의 중심하고 길이 하니까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이 원의 방정식하고 여기는 x 플러스 y 플러스 k 이꼴 0이 만나지 않는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 그렇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원 위의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냐면 결국은 그림을 그려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디에다가 대입을 해서 활용할지,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 일단 349번부터 보죠. 여러분들이 346번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자, 좌표 평면 위에 얘는 그림도 주어졌네요. 그쵸?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라고 하는 이런 원이 주어졌고, y는 x-4가 주어졌지. 그리고 A점이 이 원의 위를 지나면서 정삼각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정삼각형이 되는 ABC의 넓이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비를 구해주는 거예요. 됐어? 지우야 눈 떠야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뭐부터 볼 거냐면은 직선의 기울기부터 확인을 할 거야. 직선의 기울기 1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졌을 때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A점이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요 직선 연장선상에 대해서 A점이 여기 있을 때 정삼각형이 최소가 되죠.
그쵸? A점이 여기 있을 때 정삼각형이 최대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아까 봤듯이 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고 반지름을 더해준 게 원의 넓이 비예요, 닮은 비예요? 닮은 비예요. 그쵸? 원의 닮은 비야. 그렇게 되는 원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니까 최소값 제곱, 최대값 제곱 비율 해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넓이는 어디에 비례한다? 닮은 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요. 결국은 349번이 교육청 기출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뭐랑 엮은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넓이 비하고 그 다음에 닮은 비의 관계로 엮은 거죠. 이해됐니? 됐죠? 이런 것들은 잘 풀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도 잘 변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형 21번. 이제부터 우리는 원의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접선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죠. 자, 첫 번째 단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첫 번째 단계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죠. 기울기.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있고 기울기가 m이야. y는 기울기는 아는데 뭐는 모른다? 절편을 모른다. 그치?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반지름이랑 똑같은 걸로 목표는 뭐를 구하는 거다? n을 구하는 거다. 됐어?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는 원 위의 점에서인데 두 번째는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참고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겠지. 평행한 거. 그쵸? 하지만 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오로지 하나만 됩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하고 주어진 점의 기울기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뭐인 걸 이용하는 거예요? 수직인 걸 이용하는 거다. 요 폼 알겠어? 그러니 여기에 기울기하고 이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을 하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알게 되고 기울기하고 뭐가 주어졌어? 한 점이 주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어진 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음. 됐어? 자, 세 번째 단계는 원 밖에서 세 번째는 원 밖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두 가지. 그치? 여기를 x1, y1이라고 하면 점은 알지만 얘도 뭐가 문제야? 기울기가 미지수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빨간색 직선을 y는 m에 x-x1 플러스 y1이라고 두고 중심하고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음.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세 개 중에서 두 개의 유형이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공식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설프게 기본서 보고 거기에 있는 공식을 외우지 말길 바랍니다. 알겠어?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면 항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패턴을 익혀두면 먼저 350번부터 먼저 보죠. 원 기울기가 주어질 때지. 그러면 350번은 폼으로 한번 보여줄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0. 즉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에 대해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의 수직이 되잖아. 그러니까 직선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의 수직인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y는 지원이 여기 봐야지 3x 플러스 n이라고 두고 얘하고 0,0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인 걸 이용하는 거. 그치? 그러면 이런 단순한 거에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접선을 이 공식을 이용해서 355번 같은 걸 풀게 되거든. 자, 이거 볼게요. 이제부터는 좀 활용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거. 자,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이에요. 그래서 a가 0,-10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0,0이지. a가 0,-10이니까 이 점이 a예요. 여기가 0,-10.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8,6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죠. 8,6. b 이렇게. 자, 그래서 C가 원 위를 움직이는데 삼각형 ABC 넓이의 최대값이 되는 C는 어디 있겠어? 삼각형 C가 이 위를 돌아다닌단 말이죠. 삼각형 ABC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C는 A하고 B 사이의 기울기와 동일한 접선이 원과 만났을 때
그 접점이 C가 되는 상황이 ABC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겠지. 됐니? 그럼 뭐가 주어진 거야? 기울기가 주어졌잖아. 그치?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졌고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10이랑 같다. 자, 그러면 n값, 얘가 y는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8분의 16이니까 이거 기울기 2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도 y는 2 해놓고 x 플러스 n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문제는 이 직선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라는 걸 이용하면 n값이 나오긴 할 텐데 그게 두 개가 나올 거야. 왜 그려보려고 하냐면 같은 기울기가 이쪽에도 있거든. 근데 이쪽에 그리면 n이 음수잖아요. 근데 이쪽에 그리면 n이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그려봐야지 n값 둘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내가 어떤 걸 택할 거가 나오는 거라고.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공식을 통해서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을 풀어나간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원은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를 이용한다라는 걸 교육청 기출문제 358번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너무 쉬운 것만 가지고 숙제를 안 하면 있잖아요. 쉬운 것만 가지고 계속 제자리에 있게 돼. 내가 아는 걸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라이트 센 문제 아직 못 푼 사람들은요. 어려워서 못 푼 경우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 푼 경우가 있겠지. 근데 해줘.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서 안 된다라고 한 친구들은 조교 보충을 잡든 선생님을 붙잡든 주말에 시간을 내더라고 애원을 하든 어쨌든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또 없을까봐 내가 영상 더빙 해놨잖아. 라이트 스탠드 해주고 지금 뭐도 해줬어. 바이블 이용어도 해줬죠. 그쵸? 근데 허투루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대충 문제 대충 하면 되겠다라고 꼽아서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라이트 스탠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공식과 기본적인 틀을 설명을 했고, 알겠어? 두 번째, 지금 보고 있는 바이블 유용어는 문제를 랜덤으로 고른 게 아니라 고난도에서 이 생각으로 고른 거야. 라이트 스탠 정도의 문제를 풀었으면 요 문제 정도는 해석만 좀 곁들이면 스스로 풀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도에서 지금 이 강의는 문제를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단계마다 과제랑 이런 걸 꼼꼼히 한다면 저랑 같이 발을 맞출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발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보충해달라고 해. 보충해달라고 해. 어려우면. 태연도 마찬가지. 너는 언제 숙제할래? 저거는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좀 한 발씩씩 늦어서 걱정이야. 그러니까 지우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뒤에 따라오긴 하니까. 근데 언제 속도 맞추려고 인간아. 아유 진짜 씨. 자 보죠. 두 번째는 원위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아까 보면은 358번 26번 보죠. 26번 정도면 여러분들이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게 11번은 쉽잖아. 358번 보도록 하죠. 자, 좌표 평면 위의 점 3,-4에서의 접선이라고 그랬어. 그러니 문제를 해석을 했더니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3,-4 대충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입니다. 이렇게. 자, 이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럼 첫 번째 단계로는 3,4 위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3,4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x분의 y 마이너스 3분의 4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3이겠죠. 됐니? 그러면 저 초록색 접선의 방정식은 y는 4분의 3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직선이 나왔지? 두 번째 단계는 시키는 게 기본이긴 한데 이게 원과 만나도록 해야 돼요. 즉 여기 있는 x-6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 이꼴 r제곱과 만나도록 해야 돼.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봤을 때 6,8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거든? 근데 얘가 만나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요 직선,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이 얘를 통과하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작은 모습으로 있어야 되잖아. 그치?
다시 6,8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된다. 이거 풀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 나오겠죠. 됐어? 다음 유형 23번 접선의 방정식 밖에서 한 거 좀 별표 칠까요? 얘가 좀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에서도 놓치는 문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다. 자, 볼게요. 먼저 기본부터 좀 하죠. 기본부터 좀 할 건데 365번을 기본으로 삼는 게 좋아요. 좌표 평면 위에 점 2,-4에서 자,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 2,-4니까 대충 여기에 있겠죠? 2,-4에서 여기에다 그은 두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2,-4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의 여기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뭐인 거? 루트 2인 거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두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얘가 y축이죠. 이 직선 하나가 y축과 만나는 점 하나, 또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하나, 요거 두 개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먼저 y는 기울기를 몰라. 기울기를 모르고 얘가 2,-4를 지나는 건 알아요. 자, mx y 2m -4 = 0이라고 일반형으로 두고 0,0에서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루트 2야. 루트 2는 루트 2에 m의 제곱 플러스 1 분의 얘가 그나마 쉽게 준 게 0,0을 지나도록 줬잖아요. 교육청 기출문제인데 0,0을 지나도록 줬잖아. 그치? 그래서 0, 0 집어넣으면 -2m -4 이거거든. 제곱하면 n값 2개 나오고 대입해주면 직선 2개 나오죠. 그쵸? 대신에 뭐가 조금 달라? y절편이 조금 다를 겁니다. 알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368번을 할 건데 368번 좀 저기 뭐지? 아니 이거 말고 또 뭐 하나 있는디? 원점에서 그었다. 접한다. 2,6 7,5 반지름 2루트. 그게 없네? 그게 없네요. 우리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특히 원 밖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을 경우에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얘는 m값 계산하면 m값이 2개가 나온단 말이야. 보통 n값의 개수가 2개가 나온단 말이죠. 보통 점과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점과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걸 쓰게 되면은 기울기가 2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접선이 2개 나오니까. 그치? 하지만 뭘 주의해야 되냐면 기울기가 계산이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중요해. 알겠어? 만약에 똑같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했는데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반드시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있는 케이스예요. 이 기울기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공식상. 됐어? 그럼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 m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형식으로? 추계방정식의 형태로. 이해됐어? 이거 조심해야 돼. 알겠어? 이것도 수행평가나 뭐 할 때 점수 깎기 되게 좋아요.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할 때 접선을 특히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을 때 내가 그림을 안 그리고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도형의 방정식을 다룰 때는 그림을 좀 그려주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368번 볼게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왜 자주 나오냐면 자, 368번을 한번 볼게. 자, 원 밖의 한 점에서 이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에요. 봅시다. 자, 그렇게 되는 모든 A값 값을 구하는 건데 중심의 좌표가 2,3이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0이죠. 2루트 5가 되죠. 자, 그런데 원 밖의 한 점에서 이 원에 8,a지. 그러니까 8,a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러면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잖아. 이렇게. 그치? 서로 접선이 수직이잖아. 그럼 이 안에서 뭐가 만들어질까?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정사각형. 이 안에서 정사각형이 만들어져요. 됐어? 자, 이런 특성을 이용할게. 여기가 8, A거든? 그리고 얘가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8,A에서 2,3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겠어? 2루트 10이 되겠지. 왜요? 봐요. 얘가 정사각형이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1대 1대 루트 2라고, 그치?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반지름이 2루트 5니까 원의 중심에서 원 밖에 한 점까지의 거리가 2루트 10일 거 아니야. 1대 1대 루트 2. 그러면 8,A에서부터 2,3까지의 거리가 2루트 10이다. 이거 이용하면 A가 금방 나오죠. 됐어요? 특히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었는데 얘가 뭐인 경우? 정사각형인 경우. 즉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에는 저렇게 두 그 점 사이의 길이가 원의 중심하고 원 밖에 한 점 사이의 길이가 반지름의 루트 2배를 한 거다. 이 특징. 특히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런 특징을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두 원의 동시에 접하는 원의 접선의 길인데 이거 되게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중학교 때 이런 내용 한 거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평면으로 좀 옮겨올게요. 평면으로.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원이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요. 그리고 중심의 좌표, 그러니까 여기 중심이 지워져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건 이거거든. 반지름의 길이 R, 반지름의 길이 R2. 얘가 주어졌어. 그리고 나서 어디 길이를 구하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이거 길이를 구하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얘를 올려치기를 했다고. 올려치기. 어떻게 올려치기? 여기 길이를 안다고 가정하고 이 직선을 여기로 올려쳤다고.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겠지. A하고 A하고. 그치? 자, 그리고 이 길이는 여기 반지름 여기 R2라고 했죠? 이 길이는 R2에서 R1을 뺀 거죠. 자,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만 알면 반지름 알고 중심 사이의 거리만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값 구할 수 있지. 그치? 그게 평면 도형에서 우리가 했던 건데 그거를 좌표 평면에 옮겨놓는다고 이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 대신에 얘네들의 길이를 구하는데 조금 피곤할 뿐이죠. 그게 단계가 좀 가는 거잖아. 보통 평면 도형은 얘네들의 길이가 주어진다고요. 그쵸? 하지만 369번 먼저 대표 문제 볼게. 369번은 얘네들이 어디에 나타나? 좌표 평면에 나타나거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접하는 원이 하나 있죠?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 중심의 좌표가 4,-2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접하는 원이 하나 더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리고 얘의 중심의 좌표가 -1,1이거든요. -1,1. 자, 그때 A하고 B 사이 거리, A하고 B 사이의 거리.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점의 좌표는 이 길이잖아. 그치? 그쵸? 평면을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중심에서 A까지 먼저 수선 만들어줘야 되고 중심에서 B까지 수선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이 길이 알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나와 있고 여기 반지름 나와 있으니까 이 중심에서 여기로 올려쳐가지고 이 길이를 올려쳐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뭘 하겠다? 피타고라스 이용하겠다. 됐니? 그러니까 해석의 기준, 해석 축이 달라지는 걸 뭘로 보충한다? 공식으로 보충한다. 됐니? 결국은 이거 본질이 도형이라는 게 도형에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겠지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계속 처음부터 얘기할 거지만 했지만 당연히 다음 주까지 숙제는 70페이지까지 다 해와야 되겠죠. 여기 내신 잡는 종합 문제하고 이쪽은 아직 못 풀어도 부담 갖지만 이거 어차피 수업 시간에 할 거야. 내신 대비 들어가면. 그리고 이권도 여러분들한테 봐봐. 이권이 되게 얇거든. 이권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내신 때 여러분들한테 숙제 내주기가 매우 좋아. 이권이. 그래서 이번 내신 대비 전까지 1권하고 2권 다 끝낼 겁니다. 혹시 태희 B단계도 했냐? 앞에? 네? B단계도 했어 너는? 뭐예요? 그 B단계도 했어 그거? 했네? 잘했어. 잘했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하면 더 좋죠. 어차피 그러니까 하고 나서 듣는 게 좀 좋긴 해요. 그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긴 할 거야. 그럼 넌 C단계도 한번 풀어볼래 스스로?
힘들 것 같아? 일단 해봐. 스스로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경비도 마찬가지로. B단계는 했냐? 너는 하는 것만 하지. 앞에 B단계 했는데 2단원 B단계는 못했어. 1단원 아직까지 우리가 단원이 2단원까지밖에 안 갔잖아요. 3단원까지가 다음 주까지 숙제지. 그래서 지금 웬만한 친구들은 B단계까지 좀 하는 게 좋아. 내가 그래도 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요. 여기서 B단계까지 그래도 스스로 밀고 나갈 애들은 몇 명 보이긴 하는데 대충 누군지 알 겁니다. 스스로 해보세요. 내가 그리고 더 열심히 더 많이 알고 싶다 하시고, B단계 안 한 친구,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긴 할 거거든. 그래서 B단계는 우리 그 내신할 때 주중 2시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진도는 주말에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체계를 이야기해 줄게. 주중 수업은 9월부터 주중 수업은 무조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맞춰서 나갑니다. 바이블 유형은 B단계 가지고요. 자, 주말 수업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뒤에 후반 진도. 왜냐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기간이 1학기보다 짧아. 진짜로 1학기보다 짧아. 제일 긴 학교가 한 달 반 정도도 안 돼요. 제일 짧은 학교는 한 달 하고 1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은 우리들은요 9월부터 12월까지 솔직히 토요일 일요일 거의 못 쉬어요. 바로 시험 끝나면 바로 시험 대비 들어가야 돼서 그만큼 급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수업 빠지지 마시고 바이블 유형은 1권하고 2권 다 챙기고 다니세요. 이것도 내가 검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하는 거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갈 거고, 그래서 B단계 풀 수 있는 사람들 좀 풀어보세요. 복습할 겸. 제일 중요한 건 A단계가 몇 시간이 걸리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봐서 내가 외우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아직 부족한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숙제는 일단 70페이지까지 해오시고, 오늘 영상도 빨리 처리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 볼 수 있도록 올려줄게요. 다시 한번 원방이 여러분들이 유형이 24개라서 히 이러고서는 막 언제 하지? 나중에 하지? 이렇게 미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원해방정식의 특이한 내용은 별로 없어. 직선과의 관련성, 그치? 그리고 앞에서 점과 좌표에서 했었던 거, 기울기 이용하는 거, 그리고 중학교 때의 내용, 이러한 도형의 해석이 여러분들이 이 원방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될 뿐 나머지들은 원해방정식의 특이한 유형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원해방정식이 어렵다,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점과 좌표하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잘 따라왔으니까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5분 정도. 끝!